네, 안녕하세요. 와저스키입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초보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보자 강의는 이전에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거래량에 대해서 그리고 봉 차트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편집자분께서 저한테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초보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초보 강의를 올렸거든요. 그럼에도 초보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이전 강의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겠죠. 그래서 초보 강의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할 것인가? 오늘은 봉 차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 차트, 쉽게 말하면 차트에서 막대기들이 있잖아요. 시퍼런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이것들을 이제 봉 차트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캔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봉 차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이 봉 차트, 캔들, 막대기 굉장히 많아요. 이걸 뭐 일봉으로 볼 수도 있고 주봉으로 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초보자분들이 보시면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려워 보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려운 것도 맞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이렇게 한번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개념이죠. 이 봉 차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봉 차트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조합해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세력이 어떤 식으로 봉 차트를 만들어 가는지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용어도 굉장히 많아요. 뭐 적산병이다, 뭐 긴꼬리, 망치형, 역망치형 이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알 필요가 없고요. 정작 중요한 포인트, 세력들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가는가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차트 해석에 좀 더 수월하고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요. 대표적으로 일봉 차트가 눈에 들어오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 위에 상단을 보시면요. 주봉이라는 것도 있고 월봉이라는 것도 있고 연봉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분봉, 초봉까지도 있습니다. 자, 일봉을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데요. 어떤 분들은 스윙이나 장기 투자를 위해서 주봉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월봉을 보기도 하면서 이 차트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고 어떤 매물대를 형성했는지를 보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의 선택 나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봉 위주로 봅니다. 그리고 단타를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분봉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더 빠른 초단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초봉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봉을 보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고요. 보통 1분봉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단기 스윙이나 그런 매매를 할 때에도 분봉을 참고하는데 1분봉보다는 뭐 15분봉, 30분봉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답은 없고 자기가 분석했을 때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가장 분석이 잘 되는 그런 기준봉을 찾으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일봉 차트를 보면서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봉 차트와 먼저 친해지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봉이라는 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게 사실은 중요해요. 주식에서는 시작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9시가 시작이 되면 주식 가격이 형성이 돼요. 이거를 시작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중에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종료가 될 때쯤에 형성되는 것을 이제 종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 가격은 시가가 되겠죠. 그리고 종료된 가격은 종가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잠깐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이 되죠?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고가가 됩니다. 종가는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꼬리가 달린 채로 봉이 마감이 되죠. 그런데 또 밑으로 길게 내려갔었어요. 이건 뭐라고 하죠? 이건 저가라고 합니다. 저가가 얼마냐? 저가가 꽤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온 상태에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용어는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가는 가장 높이 올랐던 가격, 종가는 종료된 가격, 시가는 시작이 된 가격, 저가는 가장 밑으로 많이 내려간 가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꼬리가 없이 고가가 없이 그냥 몸통이 시뻘건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건 뭘까요? 이렇게 그냥 시뻘건 친구들은 뭘까요? 이거는 롱바디 양봉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빨간색, 그러니까 시작 가격보다 종가가 위에 있어요. 시작 가격보다 종가가 위에서 마감되면 양봉으로 만들어집니다. 빨간색. 좋은 거죠? 예,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시작 가격보다 종가가 아래로 형성이 됐다. 여기가 종가가 되는 거죠. 시작 가격보다 내려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죠? 이거는 롱바디 음봉인데 주가가 그날 계속 밀어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죠.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다 아는 상식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롱바디 양봉이 주는 의미와 롱바디 음봉이 주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차트 분석이란 건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외우는 거고 우리 외우는 거 넘어서 이 양봉과 음봉이 주는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롱바디 양봉은 뭐예요? 올라가면서 내내 호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밀어닥쳤다는 걸 의미합니다.
매수세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오늘 일동제약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롱바디 양봉을 만들고 있죠. 분봉을 한번 보죠. 자, 분봉을 보시면요.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결국은 올라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이 쉬웠나요? 쉽진 않았어요. 오늘 아시겠지만 오전에 진단키트 관련주가 떨어지면서 같이 한번 떨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떨어질 때 다시 거래를 만들면서 돌파하고 또 떨어질 때 거래를 만들면서 돌파했다가 가격을 지켜줬다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또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돌파를 했어요. 자, 제가 봤을 때 크게 하나, 둘, 셋, 총 3번의 강한 거래가 들어와서 차트를 위로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와서 양봉이 됐구나 이게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어떤 큰 돈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롱바디 양봉이라는 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건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롱바디 양봉은 세력봉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특별히 27%까지 올랐죠, 조금 전에. 그러면 VI를 몇 번이나 거쳤겠습니까? 변동성 완화 장치를 거쳐가면서 많은 매물들을 털어내면서 단타 매물들을 쫓아내면서 중간중간 흔들면서 결국은 올라갔다는 건 세력이 그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롱바디 양봉이 만들어지면 통상적으로 어떤 그림이 흘러가는가?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림을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 반대는요? 이 반대는 롱바디 음봉이겠죠. 롱바디 음봉은 어떻습니까? 롱바디 음봉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수가 받쳐줘서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롱바디 음봉이 아니라 꼬리를 단 음봉이 됩니다. 롱바디 음봉이 아니고. 근데 꼬리도 달지 않고 계속적으로 밀어내고 큰 음봉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악재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 악재가 생겼다라는 것은 차트가 공포감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롱바디 양봉은 기대감으로 변하는데 롱바디 음봉은 공포감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공포감으로 변하게 되면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세력들은 어떤 봉을 만드는 게 효과적일까요? 롱바디 음봉을 보통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롱바디 음봉을 만들어내면 일시적으로는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매도세를 감수하면서 의도적으로 롱바디 음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를 쫓아내는 거죠. 세력이 차트를 만드는 것을 관점으로 봉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야 이 봉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런 차트 모양이 또 있습니다. 전일 이렇게 봉이 마감됐어요.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10%를 시작 가격이 띄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봉이 있어요. 작을 수도 있고 또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띄어져 있는 거죠. 이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걸 공중부양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것을 통상적으로 갭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럼 갭상승은 당연히 호재가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생기거든요. 자, 그런데 호재가 있어서 이런 모양이 생기는데 보통의 경우는요. 정말 많은 경우는 갭을 띄우잖아요. 그러면 갭을 띄우고 음봉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한 7, 80%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전날 양봉이었어요. 갭을 띄웠어요. 그럼 여기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내려와서 결국 차트가 이런 식으로 5일선을 타고 만드는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이 갭 상승은 제가 방금 호재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주식을 많이 하다 보면 호재가 있어도 갭 상승 안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갭 상승을 10% 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호재가 있어도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종목은 별거 아닌 호재로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갭 상승은 왜 만들어지는 걸까요? 일단 갭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 가격에서 매수세가 많이 붙어야 되는데 또는 시간 내에서 상승한다던가 그러기 위해선 세력이 어떻게 유리한 방법을 쓰느냐? 장중보다 적은 돈을 사용해서 갭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종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갭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매수세가 붙게 돼요. 왜요? 호재가 붙었고 갭을 상승했으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겠죠. 그런데 갭을 상승시켜 놓고 아무런 수급도 붙지 않고 쭉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롱바디 음봉이 만들어집니다. 롱바디 음봉이 주는 의미는 뭐라고 했죠? 실망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의 호재를 단번에 악재로 바꾸는데 갭 상승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갭 상승을 했는데도 주가가 특별히 오르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또 여기에 대한 실망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력들은 갭을 크게 띄우고 주가를 안 보내면서 의도적으로 차트를 천천히 올리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반대로 갭 하락이라는 것도 있어요. 종가가 이렇게 마감됐는데 갭 하락해서 여기서 시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거나 만약 내려가면요.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개파락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심한 경우에는 악재, 개파락이 심하면 악재지만 통상적으로 개파락이 준다는 것은 개파락이 발생한 당일날 못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력들은 주가를 올릴 때요, 많이 올리진 않고 한 3% 정도 갭을 띄어서 조금 더 올리기 수월한 자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개파락을 하면 상한가가 가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전일 종가 대비 30%가 상한가이기 때문에 개파락을 하면 올라가야 될 길이 더 멀게 됩니다. 더 멀어지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개파락을 하고도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개파락은요, 이제 심하지 않으면 악재를 동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일날 못 가는 흐름, 세력이 방치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시가를 지켜주지 않고 시가를 하락하도록 내비두면서 사람들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시가 개파락이 되었기 때문에 세력이 개입할 일이 거의 없고 당일날은 못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약 단타로 접근했는데 개파락을 했다, 그럼 보수적으로 보면서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이런 거는 악재를 받은 거예요. 이 정도 개파락이 되면은 이건 진짜 악재가 있는 겁니다. 안 봐도 악재가 있어요. 무조건 뉴스가 나옵니다. 이런 하락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악재형 하락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을 맞았을 경우에는 시초에 매도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개파락 자체가 상승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초에 매도해서 조금이라도 방어하는 게 좋습니다. 마냥 들고 가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끌려갈 수도 있어요. 자, 이쪽 부분을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갭을 크게 상승했죠. 갭을 상승했다가 음봉으로 마감된 형태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걸 느끼죠?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자, 압박을 느끼게 되는데 실제로 가격이 죽은 효과는 아니에요. 갭을 높이 띄웠기 때문에 음봉으로 보이겠지만 전일 대비해서는 이미 상승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살려져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투자자들한테는 압박을 줄 수 있겠지만 추세는 죽지 않는다. 이게 갭 상승시키고 음봉을 만들어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런 거 나오면 압박을 받아요. 사람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저 퍼렁색 애가 저기에 달려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부담이 되고 또 많은 매물이 꼬여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면 사람들을 내쫓는 효과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공중부양이라고 제가 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갭을 크게 띄웠죠. 그리고 음봉으로 끝났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음봉이 나오고 나서 실제로 흐름이 좋은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롱바디 음봉은요, 투자자들에게 압박을 줍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세력이 오히려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차트 강의는요, 단순한 이론이라기보다 개념이라고 전 더 생각합니다. 차트가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세력이 차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서 사용을 하는 것인가?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익혀가게 되면 주식 차트를 해석하고 세력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차트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만으로 모든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고 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그동안 올린 강의 영상이 많으니까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들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요. 와주스키 차트 있는 사람들 카페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